푹신한 커피숍 소파에 앉아 시원한 아메리카노에 달콤 쌉싸름한 영화 이야기를 하는 시간 시네 마카롱입니다. 저는 바리스타 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네 마카롱 콘텐츠는 지금 막 개봉한 영화를 직접 보고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이 어땠는지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 만든 콘텐츠이고요. 이 시네 마카롱 콘텐츠는 지금 막 개봉한 영화를 직접 보고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콘텐츠이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등 다양한 오디오 플랫폼에도 같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오디오 형태의 콘텐츠로 계속 업로드를 하다가 조금 더 반응을 얻고 여러분들과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면은 조금씩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나중에는 실시간 방송식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망의 첫 번째 방송이고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입니다. 먼저 리뷰하기 전에 간단한 줄거리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주의 행성을 집어삼키는 절대자 유니크론의 부하 스커지는 테러콘들을 이끌고 지구에 당도한다. 그에 맞서기 위해 지구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트랜스포머 오토봇 군단이 모습을 드러내고 또 다른 트랜스포머 진영인 맥시멀과 힘을 합친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끄는 오토봇과 옵티머스 프라이머를 중심으로 한 맥시멀 모두의 운명을 건 그들의 압도적인 전투가 시작된다. 무려 트랜스포머 이름으로 나온 7번째 영화가 됐고요. 마이클 베이 감독 버전으로 나왔던 5편과는 시리즈가 이어지지는 않고 바로 전작 이제 범블비부터 리부트된 영화이고요. 원작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비스트 워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도 전작 범블비가 1987년이었고 바로 몇 년 후 199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인공도 이제 교체가 돼서 전작의 10대 소녀에서 이번에 안소니 마모스라는 굉장히 핫한 배우가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메인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화 보고 제가 간단하게 느꼈던 소감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쉬움이 조금 더 많이 남았지만 끝까지 보고 난 후에는 그럼에도 이제 다음이 기대되는 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영화 자체가 대부분 그랬듯이 이제 팝콘 무비로서 기능은 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영화에 대한 제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의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3가지로 뽑아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과 로봇이 싸우는 전투씬,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던 빌런, 마지막으로 오토봇과 맥시멀, 이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전투씬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았던 점은 이전작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로봇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냐 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나와서 막 활약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필요 이상의 인간들이 많이 안 나와서 조금 더 이제 로봇들의 전투가 많이 나와서 좀 보는 맛을 더 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이클 베이 감독님이 그동안 진행하셨던 영화를 보면은 1편에서는 그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 점점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로봇들이 막 뒤엉켜 싸우는데 서로서로 좀 식별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뒤엉켜 싸우는 모습에서 누가 누군지를 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전투가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막 뒤에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너무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로봇들의 전투가 조금 더 식별 가능하게 좀 더 연출을 해주어서 눈으로 보는 피로감을 조금 덜했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원작을 보면서까지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들었던 걸로는 유니크론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빌런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유니크론이 나왔고 영화 초반에 유니크론이 맥시멀 그 군단이 있는 행성을 덮치는 장면이 나와요. 엄청나게 거대한 모습으로 행성 자체를 이제 먹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봤던 영화관이 CGV나 메가박스 그런 영화관이 아니라 동네 일반 영화관에서 이번에 할인을 해서 봤는데 그 장면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완전 큰 화면에서 보면은 진짜 더 멋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맥스나 4DX 그런 걸로 보면은 더 그 부분에서 몰입하면서 왔을 텐데 굉장히 아쉬울 만큼 그 초반부터 압도적인 장면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이제 유니크론의 바로 밑에 부하로 나오죠. 스커지? 전작들 1편이나 2편에 메가트론의 약간 포지션을 맡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스커지의 포스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맥시멀들과 전투를 할 때라든지 그런 강함을 굉장히 잘 어필을 해줬다. 그래서 그러한 전투 씬들은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시리즈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범블비 캐릭터가 있는데, 이번에 범블비 캐릭터에 이어서 저희 주인공과 콤비로 나오는 미라지 캐릭터가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범블비라는 캐릭터가 약간 사람으로 치면은 소년 같은 느낌? 좀 더 유아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순수한 느낌이고 되게 귀여운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미라지 캐릭터는 조금 더 이제 좀 능글능글 맞고 말빨도 굉장히 세고 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이전의 그 대표 캐릭터인 범블비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시대가 아무래도 1994년이다 보니까 저희 1, 2편에 나왔던 시대보다 더 과거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봇들 그 자동차 디자인도 그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번에 나왔는데, 그 디자인들이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도 나면서 좀 더 원작에 가까운 좀 그 투박하고 좀 더 기계의 느낌이 나는 그러한 디자인들이어서 굉장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전투에서 그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외쳤던 맥시마이즈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마블로 치면은 이제 그 엔드게임 마지막에 캡틴 아메리카가 외쳤던 어벤져스 업셈블과 거의 진짜 견주는 그러한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그 맥시마이즈 대사를 외쳤을 때는 저는 그 대사를 모르고 있었는데도 그 중압감이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이 아닌 저도 그 정도로 느꼈는데, 만약에 진짜 이 원작을 좋아하시는 찐팬분들은 이 대사에서 굉장히 좋아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감이 있게 잘 연출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은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저에겐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많았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을 한번 소개를 하자면, 물론 미라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캐릭터성 자체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라지와 주인공인 그 노아랑은 케미가 생각보다는 조금 덜 표현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 1편에 샘과 범블비의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리즈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더 쌓아 나가야 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미라지가 동생이랑 교감을 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의 잠깐 이렇게 서로 만나고 대화를 주고받기는 하지만 주인공 노아와 대화 나눴던 것보다 더 이제 감정적으로 좀 제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좀 생각보다 대규모의 전투가 나왔잖아요. 그 거의 끝판왕급이라는 유니크론도 나오고, 근데 지금 같은 이번 영화에서 나왔던 그 전투 스케일을 차라리 조금 더 시리즈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번 시리즈에서 미라지라는 캐릭터를 좀 더 확고하게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오토봇이라든지 맥시멀 군단의 캐릭터들을 좀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지도 못했고, 바로 이제 전투로 거의 몰입하다시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의 시리즈를 진행해 나가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로 만들고, 진짜 그 마블의 엔드게임 같이 대형 이벤트를 이번 영화의 전투 스케일로 더 크게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규모가 커진 느낌이라서 한 영화에 이걸 다 보려고 하니까 저 같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많이 보지 않았던 팬들에게는 납득하기 힘들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출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런 과정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거대한 전투가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좀 계속 무난하게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가니까 기승전결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왔던 쿠키 영상이 차라리 저한테는 굉장히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어서, 이러한 그 순서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포인트는 좀 편집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주인공도 바뀌고 힙한 음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음악 자체는 굉장히 좋고 저도 중간중간 이제 흥얼거리면서
영화를 봤는데 이제 장면 가끔씩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느껴질 정도로 이게 한두 번씩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마치 계속 이제 비유를 해서 미안한데 마블의 아이언맨이 생각나는 그러한 씬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거는 로봇과 로봇의 대결인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이제 또 인간이 로봇들과의 싸움에서 개입하는 장면이 나오는 데다가 CG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얼굴이 유리로 된 게 아니라 진짜 아이언맨 헬멧처럼 안 보이는 헬멧 디자인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이 좀 너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부분들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오토봇과 그 맥시멀 군단의 각각 리더를 맡고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과 옵티머스 프라이머의 활약상에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부제 자체가 이제 비스트의 서막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맞게 그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조금 더 활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초반에 이제 자기 행성에서 스커지가 쳐들어왔고 자기의 대장이 스커지한테 끔살을 당하는 거를 목격을 하면서 행성 자체도 파괴가 되는 순간을 겪었으면은 마지막 정도는 프라이머리, 막타라든지 좀 더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활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웠고, 그 마지막 전투에서도 옵티머스 프라임과 노아가 합동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프라이멀과 옵티머스 프라임이 같이 합을 맞추면서 공격을 하면서 적들을 부시는 그러한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줬으면은 더 임팩트 있지 않았을까. 두 리더 간의 이제 존재감이라든지 무게감도 확실하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그걸 보여주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옵티머스 프라임 자체도 점점 시리즈를 이어져 오면서 1편에서는 진짜 완전 대장의 느낌? 변신하는 장면 보여주면서 그 중후한 멋이 났는데, 이게 아무리 시대상이 그거보다 더 과거라고 하더라도 점점 옵티머스 프라임의 포스가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상에서 전투 패턴도 항상 동일한 느낌? 초반에 이제 멋지게 나왔다가 중간에 그 보스한테 한번 깨지고 그 뒤에 함께 이제 적들을 깨부수는 그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계속 가니까 오히려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포스랑 입지가 점점 더 이제 작아지는 느낌이랄까? 물론 이제 다음 시리즈에 이어가면서 더 리더의 모습을 갖춰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옵티머스 프라임을 좀 더 보여달라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까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최대한 라디오 방송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첫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나름 그래도 키워드별로 메모를 해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푸는데, 이게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중구난방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서 좀 보완할 점들을 작성해 주시면은 저도 참고해서 더 양질의 방송으로 더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에 대한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화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왓챠피디아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마음껏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팟캐스트 그리고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